원장님 참여 못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방송 켰습니다. 아, 예. 네. 그럼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동 중이시네. 하여튼 이동하면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론에 장 소장님, 강 대표님, 유 대표님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린 순서대로 장 소장님, 강 대표님, 유 대표님 이렇게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마음 사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된 거는 2021년 코로나 때 온라인 쪽에서 이 서울자유시민대학에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글쓰기라고 하는 강좌가 있었거든요. 그때 온라인으로 이제 들었었는데 그때 이 강사가 한송희라고 하는 남자 강사였어요. 그분이 이제 추천한 책을 가지고 이제 그 글쓰기에 대한 강좌를 들었었는데 그분이 강좌에서 소개한 내용의 책이 이게 마음 사전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2008년도에 이제 그 초판이 발행이 됐다가 다시 이제 재판이 되고 한 책인데, 표지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 사전 해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언어들에 대한 어떤 그 작가의 시각으로 본 설명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것들을 내용으로 정리한 이제 그 낱말에 대한 사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근데 이제 국어 사전에서 나온 것보다도 더 이제 심층적으로 작가의 시선에서 이제 표현했던 글들을 모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의 빛깔을 지는 마음에 관한 사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로에락 애호역 300 낱말이 마음의 실마리를 찾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서평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지만 몸짓과 마음의 빛깔은 하나가 아니다. 몸짓은 수만 가지가 넘고 마음도 그 빛깔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살아있음으로 늘 움직이는 사람의 몸과 마음은 흐르는 물과 바람처럼 변화무쌍하다. 시시각각으로 달라짐으로 순간순간 이루다 포착해낼 수 없을 정도다. 이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게 AI 리뷰 해가지고 베타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책을 요즘에는 이렇게 서평을 하는 이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안내서다. 그래서 이 김소연 작가 67년생인가요? 예. 김소연 작가님이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마음과 감정들을 우리말의 섬세한 결을 살려 아름답게 풀어낸 에세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보시면은 오직 마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유리와 거울에 대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느끼는 바를 이제 풀어나가는 식으로 이제 글을 쓰고요. 그다음에 또 차 한 잔과 담배 한 모금, 그다음에 쭉 해서 이게 23, 24, 25, 26 챕터까지 나가는데 여기 소개된 그 단어들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3절에 무심함의 7빛깔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작가는 이 무심함을 갖다 6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심함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평상시에도 말을 씁니다마는 정확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게 쉽지가 않은 것이 이제 우리말의 특징인데, 따뜻한 무심함, 호방한 무심함, 이기적인 무심함도 있고 유니크한 무심함도 있다. 그다음에 작전상 무심함, 그다음에 무심한 무심함. 근데 무심하기엔 너무 째째한 당신,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심함에 대해서 이제 7빛깔을 입혀서 이렇게 글로서 표현해내는 것들이 상당히 그 명쾌하고 공감이 가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문장들을 써내려가면서 이때 강사가 이 책을 이제 왜 선정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꼈던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 책장에 있던 책들 중에 다시 눈에 띄었던 5년 전에 읽었던 그런 책이어서 이 시간에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 할 때 이 작가들이 단어 하나 찾느라고 고심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 마음 사전을 보니까 그 마음에 참 이 여러 가지 뜻을 생각해가면서 선정을 하는 게 고충이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강 대표님부터 합니다. 네, 오늘 이 발표할 책은 링컨의 위기 돌파 전략 이기는 커뮤니케이션, 요 책이거든요. 네. 이 책이 09년도에 처음에 발표가 된 책인데, 이 책은 링컨의 어떤 업적이나 철학이나 그가 몇 살에 뭐 정치를 시작을 해서 뭐 힘들었던 거, 뭐 가정이 어려운 거,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분이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게 되는 그러한 전략을 12가지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이거는 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링컨이 쓴 게 아니라 그분이 이분을 이제 연구하면서 그분 저자가 생각나는 대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의 내용이 지금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다가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파주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 무슨 공사가 있어서. 그걸 갈 때마다 이제 오래된 책 중에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와서 한번 옛날에 봤던 책. 근데 이 책은 옛날에 봤는지 그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책을 읽으면 줄을 치는데 얘는 줄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가볍게 쉽게 읽을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근데 이 책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동생한테 편지를 쓴 거, 또 아니면 자기가 정치를 했을 때 자기를 아주 비난을 심하게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편지 쓴 내용이 여기에 담아져 있는데, 동생한테 쓴 거는 뭐를 해라라는 게 아니라 뭐 하지 말아라 하는 게 한 6가지였는데, 이분의 쟁점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누구와 갈등이 있고 그래도 마무리는 긍정적으로 끝내라 라는 거고, 첫 번째는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오늘 그 사람이 링컨이 하고 싶었던, 그리고 그분이 잘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적어 왔는데, 항상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위로와 또 격려 그리고 충고보다는 이렇게 어떤 그 멘토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적과라고 얘기하는데 적은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여기서 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들하고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냉철하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글을 써놓고 그거대로 어떤 그 상대의 페이스에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언제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 외에 다른 쪽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돌파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그랬대. 그리고 어떤 슬픈 일이 있고 그래도 나중에 끝날 때는 그걸 희망으로 만든다는 거고, 그러니까 감정이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누구나 잘했던 것처럼 칭찬의 쓰임을 많이 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뭐 이제 등등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23살에 처음에 이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23살에 처음에 이제 무슨 주에 의원으로 이제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다가 25세 첫 번째 이제 그 당선이 됐는데 이제 이분이 너무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부모님도 배우시지도 못하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25세 이분이 처음에 일단은 됐고 또 그 변호사로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까지 실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이겨내고 또 그 16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남북전쟁 또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긴 굉장히 미국에서는 존경받는 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5 안에 이 사람 그 초상화가 있잖아요. 또 1센트인가 그 동전에도 이분의 그 얼굴이 모습이 있는 거 보면 그래도 미국 국민이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이기는 커뮤니케이션 그 책을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데 관계를 이렇게 가장 중요시 하던데 오늘 이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유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은 거는 철학은 어떻게 인생이 되는가라는 책인데요. 그 저자 이름이 모기입니다. 모기. 예, 모기 괜히. 모기. 예. 모기 괜히 치료인데, 예. 성함도 재밌고, 예. 읽다가 자꾸 이름이 신경 쓰이긴 했는데요. 이분이 철학 쪽,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스토아 철학 쪽, 이쪽으로 이제 많이 정리가 되시는 분인데, 실제는 그 뇌과학자세요. 예, 그래서, 보통 다른 쪽 철학 하시는 분들 대비, 내용이 이렇게 좀 정리가 조금 다른 정리 방식이, 예, 그리고 근거라든가 생각 전개 방법이 조금 달라서 저는 오히려 읽기가 조금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읽게 된 거는 저희 집안이 4월 달이 당연히 이제 다른 분들도 성묘도 가고 다 하시겠지만 또 여기에가 증조부모님
기일도 들어있고 할머니 기일도 들어있어요. 4월에가. 거기에다가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 생신도 들어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제 아침에 이제 할머니 추도례도 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4월에는 약간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자꾸 약간 떠밀리는 느낌? 예, 그래서 어제는 읽어야 되겠다 찾아보는데 마침 이 책이 저는 읽은 줄 알았어요. 제목 보니까 그냥 자꾸 읽은 것 같아갖고 근데 내용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읽게 됐고 요즘 그 AI 뉴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쏟아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그거 관련된 사업하는 분, 강사들, 저자들 따라가지고 자꾸 우리가 분주해지는 그런 면이 있는데 책에서 뒤에서는 조금 덜 다루긴 하는데 앞에서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자기 길을 갈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다뤄놨어요. 그래서 읽기가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녀들이 이제 여럿 있다 보니까 자녀들마다 대화할 때 대화를 맞춰가기가 조금 제가 기준이 없으면 그러면 너무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 읽고 나니까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 아까 그 이야기 앞에서 주신 대로 이 책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 하지 않을 자유에 대한 거 있잖아요. 뭘 해야라, 뭘 해라가 아니라, 요거 하지 않을 자유, 저거 하지 않을 자유, 요런 식으로 정리가 좀 많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투는 것보다는 관계적인 접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게 실질적인가, 이런 내용도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아까 이분이 뇌과학자시기도 하고 철학을 하시다 보니까 논리적 접근이 많은 데다가, 특히나 이제 뒤쪽에 가면 강조되는 게 조건을 만드는 그러니까 일을 지시하고 몰아붙이고 하는 쪽이 아니고 그 조직이라든가 주변에 대해서 그분들이 각자 자기의 삶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환경 있잖아요. 환경을 어떻게 맞춰갈 건가 이 부분에가 많이 맞춰져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읽고 정리한 거는 댓글 자리에다가 제가 링크를 올려놓긴 했는데요. 그래도 조금 보면 지금 이 책에서 거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더 많은 정보 가지려고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려고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깊은 기준을 가져라라는 거. 그러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도 편안해지고 스스로도 편안하게 삶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요 부분 예 그렇게 돼 있는 거 요게 이제 제일 핵심이고요. 우리가 어떤 그 주변에서 리더 입장이신 분들이 여기도 이제 많이 계신데 예 근데 반응하는 거 순간순간 반응을 빠르게 하는데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주변을 힘들게 만들고 본인도 힘들다. 오히려 그거 말고 이럴 때일수록 판단을 한 템포 늦추는 거. 판단을 한 템포 늦추는 그렇다 그래서 많이 늦어지지 않는데요. 이제 지금 시대 자체가 약간만 늦으면 된다. 근데 그것에 무엇에다 내가 반응할지 무엇에서 입을 다물지 이런 거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 그게 품격이 되고 그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를 갖고 바라보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판단을 빨리 내리는 게 아니라 약간 지연을 시키는 거. 근데 그 지연이 그냥 시간만 끌으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생각하고 옆을 지켜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 속도를 맞출 수 있게 들어주고 판단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스스로의 삶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하지 않을 자유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세 가지가 이야기가 여기선 주로 되는데요. 하나는 모든 논쟁에 다 참여할 필요가 없다. 논쟁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쏟아져 나온 기술을 그때그때 다 적용하느라고 몽땅 다 받아들여야 내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거를 그 대신 다 도입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시 모두 다 이거를 하는 그 조바심을 버리라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보여지는 면에 대해서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 그거를 애쓰다 보면 나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시성이라 그랬는데 모든 가시성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회수, 언급량, 팔로워 수 요런 것들 쫓아다니는 요거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손을 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옆에다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스토아 쪽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당연히 나오는데요. 통제 불가능한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여기에서는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것. 통제 불가능한 거는 여론 전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든가, AI 기술 진화 속도를 다 쫓아간다든가, 그 다음에 경쟁자들을 전부 다 분석해갖고 그거에 일희일비하는 거. 뭐 그 다음에 규제가 계속 바뀌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지금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라는 거를 맨 앞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내 언어하고 어조를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의사결정을 내가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의 구조를 만들어서 함께 갈 수 있게 만드는 거, 요런 것들. 예, 그 다음에 AI 도입을 기준을 갖고 속도를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신경 쓰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감정을 누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드러내는 걸 잘 하는 거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다. 그거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만들어내라. 요런 식으로 이제 책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뒤쪽은 올려놓은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 않을 자유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예, 모든 걸 즉시 도입하지 않을 자유도, 저희 요즘 너무 조급한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데에서 이렇게 좋은 책을 선정해서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공유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어떤 죽음의 방식이라는 책인데요. 원제가 이 상실의 고고학, 삶, 사랑, 그리고 죽음의 기술, 이걸 우리말로는 어떤 죽음의 방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고고학자였어요, 저자가. 그래서 이 저자 이름이 세라 탈로인데, 근데 아이들과 함께 이제 남동생 집에서 하룻밤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 남편, 같은 고고학자였어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자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하고 아이들이 집을 비운 짧은 틈을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미리 구해 숨겨두었던 약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진행성 신경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성격적으로 좀 예민하다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을 앓게 되면서 이 신경질환이니까 인지 능력이라든지 신체 기능이 하나씩 상실해 가는, 그러다 보니까 아내한테 공격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아이들한테도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생계는 물론이고 육아도 해야 되고 이 남편 만난 지 13년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셋 있는데 다 이렇게 이 초등학교 다니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거기다 남편이 이렇게 집에서
간병을 하다 보니까 그 간병이 그야말로 힘든 그런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그 건강보험에서는 이렇게 그 호이스트, 그러니까 저기 2층에 남편이 사니까 1층에 이제 휠체어 타고 이동하고 하는데 그걸 이제 올리는 거라든지 난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안전손잡이죠. 이제 그런 건 제공을 해주는데 인간적 접촉의 공백은 메워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남편 죽은 날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편하고 처음 만난 순간 함께 쌓은 13년의 시간, 그걸 쭉 이제 이 기록을 했는데 이분이 고고학자니까 고고학 발굴처럼 이게 파내려간 거죠. 그래서 책 내용이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사랑의 지층, 돌봄의 지층, 이제 죽음의 지층. 근데 이제 그 영국 그 법상 졸업사가 불법이다 보니까 마크가 기습적인 자살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아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알았다 그러면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걸 라틴어로 펠로데테세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영국 그 관습법에 이걸 자살을 범죄로 간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망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자산을 군주에게 몰수당하고 수치스러운 매장을 당하는 그런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중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또 죽은 다음에도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고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고고학이 무덤에서 읽어내니까 그걸 이제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를 작가 자신이 그 애도를 표현한 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라탈로가 작가인데 1967년생이고요. 지금 이 고고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고고학 그 교수로, 역사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게 장례 주관자 자격도 부여하고 있다라고 써졌더라고요. 네. 이 본문을 이렇게 한 가지씩 좀 보면은 그는 더 흐릿한 사람이 되어갔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건 모든 게 다 벗겨지고 남은 이 고갱이뿐이었다. 고갱이가 이렇게 심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 사람이 따뜻한 인정을 느꼈기를, 분노하지 않았기를, 도움받았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 머릿속에서 누군가 자살로 유족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가 남긴 게 원망이나 비난의 메시지가 아니어서 그건 용서처럼 느꼈다. 그가 죽을 때 내가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의식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삶으로부터 툭 떨어질 때 내가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라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그가 들을 수 있었다라면, 참 문장이 좀 그 사랑이 느껴지죠. 이게 전체적인 느낌이 고고학 그 쓰는 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루하지 않는데 실제 보면은 마음에 이루를 받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쓴 책이 아주 정직하게 이 책을 썼는데 그게 이 300페이지가 넘으니까 꽤 그 자세하게 썼거든요. 참 이 조선일보가 그랬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맞이할 때 좋은 죽음이 온다. 이런 식으로 평을 했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욱 좋아지니까 외출하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재근 선생님, 이제 끝났는데 자살을 하면은 거기서는 그걸 자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범죄로 보나요? 네, 그러니까 범죄로 판정을 한 거였죠. 범죄로.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부인도 그런 모르게 나라가 자살을 한 거죠. 주로 아, 노예 제도가 있던 나라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 노예제도가. 재산인데 손해가 직접 오니까 기득권자들이 법을 어, 제정하면서 어. 그거를 범죄로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옆에다 연대 책임을 동시에 물리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노예 제도가 있던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게 범죄로 취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유영진 대표님, 그럼 지금도 그런 걸 범죄로 하는 나라가 있나요? 지금도?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인제 주로 그런 노예 제도가 있던 곳에서 만들어졌던 종교를 곳에서. 가진 나라라든가 이런 곳들은 그거를 그 분위기로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는 곳들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감사합니다. 아직 자살 방조죄가 있잖아요. 네. 뭐 적극적으로 자살을 도왔다. 그러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장 소장님 말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손드는 것 같아요. 아니, 좀, 예. 네네네. 아니, 유 대표님한테 뭐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 네. 말씀하시죠. 네네네. 아니, 이건 독서 토론하고 좀, 벗어난 얘기인데요. 네, 일단, 제가 이 컴퓨터가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챗 GPT라든가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늦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메모리가 이제 꽉 찬 것 같아요. 220기가인데 거의 뭐 95%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설정에 들어가 보니까 빨간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좀 지워야 되는데 이게 이 섣불리 또 지웠다가는 뭐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 사항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요? 그럼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그거 네, 주로 고맙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AI 쪽 관련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직접 설치형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면 네, 그러면 AI 쓰는 거하고 이 컴퓨터 느리고 메시지 나온 게 그게 전혀 별개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우리가 쓰는 거는 지금 많이들 쓰시는 게 챗GPT라든가 클로드라든가 뭐 요런 걸 설치형으로 안 쓰고 브라우저 안에서 쓰시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네, 내 컴퓨터 속도하고 거의 무관합니다. 그래서 네, 그쪽의 속도인 거예요. 그거는. 또는 네트워크 속도라든가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네트워크 속도보다도 대부분 텍스트로 오고 그러니까 그쪽 처리 속도예요. 또는 이제 네, 유무료 속도 제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아까 빨간 걸로 해서 메시지가 떴다라고 하시는데 그거 화면 캡처한 걸 올려주시면 조금 더 분명하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데 보통은 그런 거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게 용량이 꽉 찼을 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용량이 넘었을 때 보통 해가는 거는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요거를 이제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지 내 컴퓨터에서 뭘 지우거나 이럴 필요는 보통은 없어요. 근데 네, 그때 제일 그 우선순위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삭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네, 용량이 유튜브나 뭐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둘 다 구글 아닌가? 이 느낌일 수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는 보통 기본 15기가로 해가지고 용량 제한이 있는 거고 유튜브는 용량 제한이 네,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컴퓨터 맞아요. 빨갛지 않은데 근데 저거를 좀 전에 잠깐 보여주신 거 그건 컴퓨터 맞습니다. 근데 저거에서 지우실 때는 지금 아래쪽에 용량이 쭉 있잖아요. 앱 및 기능이라고 돼 있는 거. 그러면 네. 좌측 상단에 저기 그 검색 자리에다가 앱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세요. 앱 한글로요? 또는 추가 삭제 앱. 앱. 엔터. 그러면
프로그램 추가 삭제 있잖아요. 예. 프로그램 추가 삭제. 아니면 거기 프로그램. 위쪽에다 다시 한번 입력해 보세요. 추가 삭제, 추가 삭제, 삭제. 잠깐만요. 어디 상단 여기다가 오른쪽. 예, 예. 검색. 이것도 여기다 해야 되겠네. 예, 다시 삭제. 추가 삭제요?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입력을 해 보세요. 프로그램. 옛날 버전은 원래 프로그램이래. 프로그램. 예. 아, 엔터까지는 치실 거 없었는데. 치면 아래에 나오는 게 그게 그래요? 좋거든요. 예. 잠깐만요. 그 프로그램을 예. 다시 한번 쳐볼게요. 예. 아, 기본 앱 나왔어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예, 지금 화면 떴어요. 기다리시면 네네네. 돼요. 예. 자, 지금 아래 그 찾았습니다라고 여기 떴잖아요. 네. 예, 요 중에서 거기 보면 정렬 기준 보이시죠? 예, 정렬 이름이라고 기준. 현재 돼 있는 거. 예, 170개 앱을 찾았습니다. 이름 그거 돼 있는 그거 옆에 누르시면 꺽쇠 그거 누르시면 근데 지금 이게- 속도가 이게 조금 지금 느리네요. 예. 이게 지금 그게 저기 활성화가 안 되네요. 느려서 그런 거예요. 이제 됐네요. 예, 예. 쏘긴 떴네. 네, 이름. 예, 그 이름 자리를 누르면 예, 크기가 있죠. 크기. 예. 클릭. 그러면 많은 순서로. 그러면 덩치가 이제 큰 거부터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안 쓰는 것들을 삭제하는 거예요. 예, 예. 안 쓰는 것들을 여기서 삭제를 해 가시면 네. 원래는 쓰는 거 빼고 다 지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예. 이것도 또 좀 시간이 그렇죠. 걸리네요. 걸리죠. 지금 이제 용량이 좀 얼마 안 남으면 저 남은 공간이 네. 안 쓰는 공간이 아니라 네. 그 남은 공간이 여유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메모리에서 처리하는 거 일부를 이렇게 네. 그 빈자리를 이용을 해 가지고 그 컴퓨터가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네. 많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26개 앱을 찾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렇죠. 예. 앱을 찾았습니다. 그 왼쪽에 프로그램 추가 제거라는 메뉴가 나왔잖아요. 네네. 예, 그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원래 저게 정식 기능인데 비슷하긴 한데. 예, 그리고 네, 기다려 보세요. 나오네요. 예. 그러면 지금 한컴 오피스 있잖아요. 네네네. 한컴 오피스를 쓰세요? 지금 이게 쓰죠. 네. 며칠 전에 한글 그 워드 오래된 버전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를 한컴 오피스 202를 써야 이게 뭐 열리고 하는 게 있었고 202를 엊그저께 그 교육을 받으면서 깔았거든요. 네. 아래 네, 한글이 그런 원래 상태예요. 문제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하는 예, 일 예. 대비 엄청 그 시스템을 많이 잡아먹는 게 아래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네. 원래 자기들이 그 전체 운영 체제가 되고 싶어 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많이 쓰시는 거는 그 한컴 독스라고 웹 버전 있잖아요. 어지간한 거는 네. 메모만 해 놓으세요. 지금은 요거 다 한컴 지우고 독스. 기다리고 할 수 없으니까 이야기를 쭉 네. 드릴게요. 예. 네. 한컴 독스라는 사이트 있는데 어지간한 건 거기 들어가서 그 수정해서 보내면 돼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부 다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문서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래 한글 작업량이 많지 않으면 한컴 독스를 쓴다. 첫 번째 네. 원칙이고 그다음에 둘 중에 지운다면 2014 먼저 지우시면 되고 원래는 둘 다 지우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네. 첫 번째. 그다음에 포토샵을 쓰세요? 포토샵 잘 안 써요. 예, 그럼 포토샵 삭제 대상이고 마인크래프트는 게임이에요. 요건가요? 네, 그렇죠. 요거 지금 삭제해 버릴까요? 마우스 바깥 버튼 누르시면 메뉴가 뜰 거예요. 마우스 바깥 버튼. 아니 그걸 누르고 선택하고 커서가 삭제, 거기에서 삭제, 마우스 삭제, 바깥 버튼. 그럼 삭제가 뜰 거예요. 예, 그러면 뜰 제거. 요거 제거. 네, 네. 제거. 이거 아예 그러면 지워버려. 2기가 확보됐네. 예, 그리고
그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도 얘는 그러면 저 게임을 누가 해요? 마인크래프트도 집에서? 그 안 밑에 해요, 거. 안 해요. 예, 그러면 저것도 삭제. 예. 잠깐만요. 이것도 뭐 포토 제거부로 이게 뭐가 제거. 이거 제거합니다. 이거 네네. 블루웨이죠? 예. 제거 중. 예, 그거는 더 누르실 큰 필요 거에서 없어요. 줄여야 옆으로 되네. 이렇게 놔두고 이야기 들으시면 돼요. 요거 네네. 지금 이렇게 저기 네. 하시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자, 그다음에 마이크로 요것도 할까요? 마인크래프트도 아니요. 지금 하나 지우고 있을 때는 다른 걸 못 지우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지 마세요. 지금은 네네네. 메모만 하세요. 예, 네. 마인크래프트도 네. 쓰시는 사람 없으면 삭제. 그 다음에 쿨파일 뷰어는 아주 특별한 포맷인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쓰기도 하는데, 예, 근데 보통은 저것도 유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쿨파일 뷰어도 삭제. 그 요것도 다음에 일단 포토샵을 요것도 안 쓰시면 일러스트레이터도 쓰실 가능성이 제가 낮아요. 어도비. 예,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도 삭제. 이것도 안 써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삭제. 빙 월페이퍼도 지금 그 장소장님 네. 장비 상태에서는 얘도 불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예, 요것도 그래서 삭제. 그것도 삭제 대상. 밀리의 서재는 쓰고 계시는 거죠? 네. 예, 그럼 밀리의 서재는 그냥 두시고, 삼성 플로우는 쓰세요? 삼성 플로우도 쓰고. 예, 쓰시면 예, 그거는 가끔 써요. 놔두시고, 이렇게 예, 저기 그건 연동하고 할 때. 놔두시고, 예, 파워 디렉터는 쓰세요? 그 동영상 만드는 거. 잠시만요. 이 사이버링 파이브 디렉터 요것도 뭐 이것도 안 써요. 키네마스터 하면은 그거 안 써도 예, 돼. 그러니까 지금 지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지우려고 하면 메모 여기 목소리가 안 들려요. 이 화면이 멈춰버려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 일단 삭제라고 적어 놓으세요. 메모하고 있습니다. 요거 예, 사이버링크 파워 디렉터도 네, 예, 요것도 그것도 지워야 삭제. 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그다음에 폭스의 이거 PDF 저기 리더 있잖아요. PDF 네. 리더. 예, 그것도 삭제 이것도 안 써요. 대상이에요. 예, 그리고 그 대신에 수마트라 PDF라는 게 있어요. 수마트라 이것도 PDF. 삭제돼서 예, 수마트라 PDF로 대체하시면 용량이 확 줄어요. 스마트 예, 수마트라 그 수마트라 PDF라는 걸로. 스마트라 예, 수마트라 PDF 쓰시면 용량이 확 줄어요. 요거 포지트 PDF를 삭제하고 스마트라 PDF를 깔아라. 예, 폭스잇 저거 지우시고. 예. 네네네. 그 다음에 브루는 쓰세요. 그다음에 뷰 브루. 아니 브루 그 이것도 위에 있는 거. 동영상 예, 만드는 근데 이건 거. 저 스마트폰에서 쓰고. 예, 컴에서 안 쓰시면 저것도 근데 이거 삭제하시고. 뷰는 컴에서는 안 써요. 예, 지우시고 그 대신 권해드리는 거는 구글 비디오라는 게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쓰는 거. 요즘 최근에 나온 거예요? 예, 너무 최근에 나온 좋아해요. 거예요? 쓰시는 분들이. 그리고 용량을 차지를 안 해요. 네. 컴퓨터 용량을. 그러니까 구글 비디오로 쓰시고 저것도 네. 삭제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비디오도 삭제하라. 예, 그다음에 사진 저 프로그램은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보통은 저것도 거의 불필요해요. 쓸 일이 없는데. 예. 왜냐하면 거의 폰에서 다 하시고 이것도 삭제. 저기에서 쓰실 필요가 네, 없으니까. 예. 원드라이브도 원드라이브를 쓰세요? 근데 원드라이브는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거 유료인가요? 그것도 하여튼 이거 조금만. 쓴다고 설치는 해놨는데 예. 아직 이제 원드라이브에 대한 그 활용을 거의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삭제하세요. 원드라이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근데 프로그램이에요. 이쪽 원드라이브 이쪽에 그 사용자 메모리를 확인해 보니까 네. 삼성에 관련된 그 저 프로그램이 86.4기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원드라이브가 15.5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기네 거 쓰게 하려고 그쪽에다가 네. 그 폰 백업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용량을 네네네.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저거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실제로는 별 네, 쓸모 없는 알겠습니다. 쪽이에요. 예. 마이크로 원드라이브는 예, 안 확인, 쓰실수록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확인요. 예. 그 다음에 이거 폴라, 이것도 안 쓰거든요. 예, 그것도 삭제. 이 거의 다 안 쓰는 것들이네. 예. 삭제. 그 다음에 요 아니요, 그건 밑에 거 하이 놔두시고, 디멘션. 예. 아, 요건 놔둬야 돼요? 예, 그건 놔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트렐로 유니트. 삭제. 트렐로는 잠깐만요. 웹에서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트레일로 예, 그건 삭제. 삭제예요. 그다음에 에버노트는 인텔. 쓰세요? 아, 인텔은 놔두셔야 돼요. 아, 요건 인텔은 놔둬야 돼요? 네네. 인텔은 놔둬야 되고, 에버노트는 쓰세요? 안 써요? 예, 그러면 삭제. 에버노트도 어차피 삭제. 자료가 온라인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삭제하셔도 돼요. 이것도 삭제. 예. 그 다음에, 요거, 백업 앤드 싱크 프롬 구글. 예. 구글하고 컴퓨터하고 그 동기화 시켜서 쓰시고 계신가요? 그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아, 컴퓨터에 있는 특정 폴더 내용이 그대로 구글 드라이브 올라가게 설정해서 쓰고 계시냐고요. 그거는 써본 적이 있고, 최근에는 쓰진 않는데, 전에는 그렇게 동기화 해가지고 끌어다가 뭐 세이브하고 한 적은 있어요. 예, 한 적이 있으면 지우셔도 돼요. 근데 근데 이제 현재 안 앞으로, 쓰시면 앞으로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안 쓰는 게 좋아요. 네. 백업 앤드 요것도 그냥 삭제.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만 가능하면 쓰시고 예, 네네네. 컴퓨터 쪽에서 작업을 줄일수록 지금 더 잘하시는 거예요. 컴퓨터 네. 쪽에서 파일을 직접 다루는 걸 안 하실수록 좋아요. 예. 시스코 이거는 최근에 이거 프로그램은 거의 안 썼는데 전에는 예, 코로나 때 썼는데. 웹엑스 예, 삭제하세요. 요것도 삭제. 요즘 그거 쓰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네. 이게 굉장히 무거운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네, 무겁습니다. 삭제. 그다음에 교보 이북 이런 것도 교보 삭제해서 책은 보세요. 교보 이북 들어가서 교보 보시는 이북은 거. 최근 교보 이북에 들어가서 보거나 그렇진 않죠. 밀레 예, 서재만 그러면 보니까. 삭제하세요. 밀레 서재 교보 하나로 이북도 통일하시고 교보 이북 안 쓰시면 삭제. 예.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그거도 삭제. 어도비 왜냐하면 삭제. 앞쪽에 포토샵하고 그 일러스트레이터 안 쓰시면 이거를 쓰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예, 거의. 삭제. 예, 근데 이북 이북도 도서관도 쓰고. 삭제하면 되죠. 네네. 이것도 뭐 한 번 딱 본 건데 삭제. 예. 그다음에 밀레 서재 그건 놔두셔야 되고 샌드 애니어는 쓰시나요? 예, 요건 가끔 이제 쓰는 예, 것 그럼 같아요. 두시고. 네. 예. 그건 놔두시고. 동영상을 특별하게 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놔두시는데 동영상을 컴퓨터에서 따로 안 하시면 예, 따로 안 다루시면 그 작업은 안 해요. 예, 그러면 그것도 삭제하셔도 돼요. 삭제. 예. 근데 패스코디랑 파수 그거는 무조건 삭제. 그거는 교보 그 책 그거 기능 때문에 자기들 저작권 때문에 이거는 깔아놓은 건데 골치 아픈 네. 프로그램이에요. 예, 돌비 삭제예요. 억세스. 파수. 예, 그거는 삭제고 돌비 억세스는 그냥 놔두시고요. 요건 놔두고요. 예, 모비제는 요즘 쓰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는데 쓰시나요? 모비즌. 이것도 뭐 옛날에 썼는데 지금 전혀 안 쓰고 있는 건데. 예, 모비즌 삭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 메모리를 다 차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삭제. 유튜브 다운로드 하시나요? 요건 가끔 하는 예, 것 그럼 같아요. 놔두시고. 네. 예, 여기까지만 일단 하세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아래쪽은 상당히 많이 이제 예, 확보가 왜냐하면 지금 큰 덩어리는 거의 건드렸으니까 아래 거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요렇게 여기까지 지운 다음에 재부팅 하셔서도 느리면 그 다음에 또 보시자고요. 예. 네, 예, 네, 예. 네. 그러면 해보고 결과 그리고 올려주십시오. 네. 아까 원드라이버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잠깐만 이제 파일 탐색기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유가 될까요? 네, 보입니다. 원드라이브 퍼스널 해가지고 이게 그 원드라이브가 보니까
이쪽에 그 상세 설명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서 한 15.5기가를 잡아먹고 있더라고요. 원드라이브 쪽 기본 주는 네. 게 그 용량이 안 되는데 유료 계약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유료 계약을 했었어요. 예, 예. 그 들어가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컴퓨터 네. 쪽에 있거나 그러면 컴퓨터 쪽에 실제 필요한 건지를 먼저 보셔 가지고 내가 컴퓨터나 다른 걸로 네네. 해결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쪽 삭제하고 원드라이브 구독을 끊으시는 게 정석이에요. 그 정도 아, 네. 용량이면 예, 끊으시고 그리고 네네. 왜 그러냐면 원드라이브는 그 AI 서비스랑 연동된 그 서비스 모델이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예. 네. 근데 차라리 네. 그렇게 하려면 다른 쪽 쓰는 게 용량에서나 AI 쪽 이익이나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원드라이브는 가능하면 그 관련 없는 거 다 지우고 그다음에 계약 끊고 요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쪽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앱다 예, 그렇게 하고 중지해버리고요, 제거해버리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상황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부팅하면 엄청 고맙습니다. 빠르겠네요. 예,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즐거운 고맙습니다. 주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